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2시쯤에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고요. 40분 정도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물론 이거는 민주당이 설명하는 그 대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현 정부의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다.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나 당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 민주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민 불안이 크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민생뿐 아니라 안보와 국방 문제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줬으면 한다. 당이 노력한다면 더 높은 지지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이 종합적으로는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으로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그 다음에 의증교사 부분에 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죠. 의기입니다. 그 1심에서 뭐 2개 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뭐 평가가 법조계에서 지배적이니까. 그리고 전 사위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역시 위기입니다. 위기의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난 거다 하는 점에서 어찌 보면 뭐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런 위기의 두 사람이 만날 필요성, 저는 뭐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10월 위기가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친문은 아직도 당내에 세력으로서 존재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일 겁니다. 왜 현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 자각 타임, 그러니까 단순하게 유죄를 다투냐 마냐 뭐 하는 그런 문제로 그 당내에서 논란이 벌어질 때 하고, 그게 아니라 판사가 1심에서, 비록 1심이지만 1심에서 이건 따지고 보니까 문제가 있네 라고 해서 유죄를 선고한 이후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면 당내에 상당한 동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친명 핵심을 빼놓고서는 수근수근거리고 뭔가 불안함이 이 당을 엄습할 것이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뭐 강성 친명들, 글쎄 그 사람들 돌아서서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강성 친명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김두관 전 대표 경선 후보가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쉬쉬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걱정이 많다. 그게 민주당의 정확한 진단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이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 할지라도 친명을 중심으로 세력화한 쪽에서 당대표를 흔들면, 흔드는 것도 아니죠. 뭐 정확하게 따지면 이런 그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민주당도 플랜 B를 생각해야 된다. 플랜 A라는 거는 이재명 대선 후보죠. 이재명 대선 후보만 놓고서 그냥 계속 밀고 갔을 때 만약에 뭐 내년이나 후년이나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와서 아예 피선거권이 없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1심 선고가 이렇게 유죄가 나온 마당에 플랜 B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민주당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뭔가 포장가리 하는, 아마 이런 모습으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명문이 만나야 되겠다 하는 이벤트를 저는 기획했다고 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도 이재명 대표를 만날 필요성이 있죠. 어차피 본인이
세력으로서의 친문, 그 상당수는 사실은 민주당에 가 있습니다. 아직 민주당에서 뭐 일종의 비주류라고 하지만 친문 세력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는데 초조함이 없을 수가 없죠. 자, 오늘도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 공동체 부분에 관한 해명을 하면 뇌물 혐의를 충분히 벗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부분을 얘기 안 했다. 거기에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명 못하고 있죠. 뭐 민주당이 와서 뭐 함께 힘이 돼주겠다 하니까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덕담을 해주는 수준에 불과하다. 어차피 잘 포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이 본질은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이 됐다. 그리고 친문 횡사, 이거는 지난 총선 과정을 거쳐가면서 현실이 됐다. 지난 2월에 이른바 이재명, 문재인 한번 만났었거든요. 그때 유명한 말이 명문정당,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명문정당을 얘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친문 너무 그렇게 공천에서 탈락시키지 마, 이 얘기 아니었을까? 그런 주문이었는데 실제 4월 총선 과정에서 보면 친문 세력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횡사를 했습니다. 진짜 명맥만 유지할 정도. 그리고 그 자리를 모두 친명이 차지했습니다. 명문정당이 형해화됐다. 이런 사실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잊고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뭐 말로는 뭐 재집권을 해야 된다. 근데 재집권을 누구를 중심으로 재집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냥 민주당이 재집권, 이런 표현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심리적 거리감이 남아있다는 걸 우리가 은연중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시한부라고 했느냐. 시한부. 결국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귀국 전까지 지금과 같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선 그 당시는 이제 이재명의 10월 위기가 현실화된 이후입니다. 10월 위기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현실화될 테니까 그로부터 한 달쯤 뒤에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당에서 이재명에 대한 플랜 B를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많이 퍼져 있을 때 김경수가 마치 무슨 금의 환영을 하듯이 귀국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미 친문들의 모임인 민주주의 4.0은 지난 8월 28일 모임을 갖고 자체 총회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이사장, 뭐 원장 다 바꿔서 새로운 진영을 지금 꾸렸고요. 이 민주주의 4.0이 김경수 전 지사 지금 독일에 있는데 뭐 가서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나면 결국 귀국 이후 친문들의 정치활동 재개 또는 정치활동 활성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걸로 보이고, 초일회라고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계들, 이 사람들도 모임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어. 뭐 탱크탱크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어차피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어떤 공천 배제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도 친명으로 편입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은 비명계 내지는 친문계로 편입돼서 친문계와 연합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자, 이렇게 본다면 결국 오늘 만남은 동상이몽 아니냐.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 그러나 2024년 9월 현재 이재명은 10월 위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고, 문재인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한 목소리라는 걸 냈는데 실제 생각은 전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늘의 이런 명문 모임이라는 거는 지난 2월에 만나서 명문정당 이러고서 서로 의견 일치를 봤던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도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두 달 뒤에 공천으로, 총선으로 두 사람의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됐고, 자, 오늘 만남도 2029년
9월 8일 오늘 만남, 2024년 9월 8일 오늘 만남도 한 두어 달쯤 뒤에는 아, 두 사람 간의 거리가 이렇게 컸구나 하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